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신문 기사로 기사화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점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노관에 대해서 무기징역 영구 격리를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에 떴어요.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피해자가 261명이라고 합니다. 자경단 활동을 함께한 전도사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고 익명성에 숨어서 피해자들을 협박했기 때문이다. 지금 조주빈이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성범죄자 하면 모두 다 조주빈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범죄가 100서부터 1까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조주빈이나 방금 자경단의 김노관 같은 경우가 거의 100 수준이라고 봐요. 조주빈 42년 나왔죠. 김노관 무기징역 나왔어요. 확정은 아니겠지만 무기징역이 지금 선고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 저도 100% 동의해요. 근데 막상 실물을 보게 되면은 성범죄자에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쪽에 있는 부위는 통매음이라고 해요. 통매음, 성매매, 이런 쪽에 최하단에 있어요. 통매음이 모르시는 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로 애들 사이에서 게임을 막 해요. 게임을 막 하다가 자기 팀이 잘 못해. 그러면 왜 그거 빨리 안 해?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XX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성적인 막 그런 욕설을 해요. 이런 것들이 통매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에는 카찰죄 정도가 있어요. 카찰죄. 근데 카찰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카찰의 범위가 한 이쯤에서 이쯤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지나가다가 뒷모습을 찍는 카찰이 있는 반면에 가장 높은 카찰을 형성하는 거는 몰래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카메라 가지고 영상을 담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거하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카찰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카찰 배포가 될 거예요. 이 수준에서 근접해 있는 게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 그 다음에 이제 성착취. 최상단에 있는 게 성착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노관에 대해서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의지를 강력히 확인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더 이상 성착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된다. 조주빈하고 김노관하고의 차이는 피해자가 훨씬 김노관이 많아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범죄 단체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1심 판결에서는 김노관에 대해서는 범죄 단체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자경단이 점점 변질돼 가면서 뭔가 자력부재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직책도 무슨 목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조직의 직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범죄단체가 안 된다고 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정점에 보스가 있고 어떤 범죄단체가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원들이 있고 그 조직원과 보스 간에 서열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부적인 행동강령이 있고 그 조직 자체가 지속성, 계속성을 띠고 있다면 범죄단체로 보는 거거든요. 어떤 점이 범죄단체로 안 봤을 때하고 차이가 있냐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행위를 안 해도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 다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단체에서 가입해가지고 청소만 했어도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거 안 했어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범죄단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김노관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김노관 이런 애들은 정말 자기가 뭘 하는지 알면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이 단체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미성년자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한테 전도사 직책도 부여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해자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영상 자체가 만약에 배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 자기 영상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영상 자체가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노관에 대한 무기징역은 정말 법원에서 제대로 형을 정해서 선고를 했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미성년자나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을 상대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또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줘야 돼.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한 번 엮이면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애들 사이에서는 나 이런 데 속해 있어, 나 이런 영상 가지고 있어, 이게 마치 자기의 그 소속된 어떤 그룹 내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자녀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